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일과 마치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절박한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종교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192표 찬성 가결로 탄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권한대행의 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151석 찬성만 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이렇게 사회를 봤지요. 그런데 사실은 헌법재판소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려면 200석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오늘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요.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마 어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또한 판결을 기다려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참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죠. 탄핵할 때는 총리를 기준으로 해서 151석이면 탄핵이 되고, 또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는 대통령 권한으로서 임명을 안 하니까 탄핵을 시킨다고 하고요. 아마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 입장하는 것을 잠깐 뉴스에서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입장하고 바로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바로 이어서 누굽니까? 영등포 을 김민석이가 입장하는 걸 봤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네. 국회에서 사실상 이 선거는 무효화시켜가지고요. 그들이 하는 행태는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김민석이라는 최고위원은 지난 21대에서도 박찬용인가요? 그분한테 떨어졌어요. 지금 2번을 부정선거로 당선된 작자입니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통스럽고 개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만 달러이던 250달러이던 나라가 1000달러,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 개발 독재, 고도 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해 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은 위헌 요소와 부작용 우려가 큰 법안에 대하여 국회에 제2요구권을 부탁드렸고 국회도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헌정사회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끝난 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대통령의 고유 행사는 자제하라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기조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의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에는 법률과 제도가 다 규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치적 슬기, 다시 말해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씀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씀이기에 깊은 숙고 끝에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놀라고 실망하셨는지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이 얼마나 시급한 사안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29번째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국정문란 아닙니까?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에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바로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이라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짜 특히 부처의 공직자들, 특히
고위공직자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진짜 이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평생 공직 외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국정의 최일선에서 부족하나마 미력을 다해 국민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한독수 권한대행의 그 심정은 오직하겠습니까? 평생을 공직생활 해오면서 오늘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정말 탄핵 폭주, 탄핵 쓰나미, 진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초토화시키는 이 이재명이 빨리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죄 짓는 게 너무 많지요. 본인이 교도소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알 겁니다. 정의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최악의 이러한 탄핵 소추를 당한 이 한독수 권한대행,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해낼 겁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을 맡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투쟁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헌법재판관 임명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또 탄핵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교육부총리가 이주호입니까? 이주호가 또 권한대행을 하게 되겠지요. 또 탄핵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 타자가 또 권한대행을 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폭주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 이재명 일당들, 정말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